대표님, 그 부동산 지금 경기 너무 안 좋잖아요, 대표님. 안 좋아요. 지금 뭐 근데도 생각보다는 지금 기업들이 잘 버티는 것 같거든요. 뭐 부도 났다는 얘기는 거의 없는데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표님? 지금 부도 난 거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예예. 부도 직전이고 네. 한마디로 이거죠. 땅을 샀어요. 계약금을 넣었죠. 예예. 브릿지로 만약에 브릿지 대출로 넣었어요. 만약에 네네네. 브릿지 대출을 전에 받아놨잖아요. 그렇죠. 환승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예. 지금은 연장이 안 되는 게 추가로 돈을 넣어야 돼요. 이자를. 아 예예. 예, 예를 들어서 1년에 10%다. 네네. 그러면은 내가 1,000억짜리 땅을 100억을 계약금을 넣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1년을 연장하려면 100억을 또 넣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힘든 거고 네네. 원래는 거기서 PF로 넘어가서 토지 잔금을 이제 브릿지 된 걸 끄고 네네. 가야 되는데 네네. 지금 PF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전에는 올인 네네. 기준으로 1년에 이자가 10%였어요. 아 예예. 지금 20%예요. 20%예요? 네. 근데 보통 공비가 3년이잖아요. 예예. 아무리 못해도 예예. 아파트는 5년이고 그렇죠. 3년이면은 30%가 오른 거잖아요. 네네네네. 2배가 오른 거잖아요. 아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 에코티를 더 넣어야 되잖아요. 에코티를. 네. 그리고 시공비가 또 올랐잖아요. 시공비가 엄청 올랐다면서요. 시공비가 그냥 아파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550만 원 정도였는데 예예. 지금은 700만 원이에요. 평당이요? 네. 아 시공비가 한 30% 오른 거잖아요. 30% 올랐네요. 그렇죠. 그러면 시공비 30% 올랐죠. 네네. 금융비가 2배 50% 올랐잖아요. 100% 그렇죠. 올랐잖아요. 예예예. 그럼 PF가 안 나잖아요. 아 그리고 그렇겠네요. PF가 나게 하려고 그러고 그걸 팔아서 또 흑자가 안 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럼 분양가를 올려야 되거든요. 네예예. 근데 서울은 분양가를 올려도 팔려요. 지금. 네네네네. 근데 지방은 분양가 올리면 팔려요? 안 팔리겠죠. 팔리거든요. 예예. 네. 왜냐면 1,000만 원이었던 지역이 분양가 예. 올려봤자 지방은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올려요. 아 그렇죠. 서울은 1,000만 원이었던 게 지금 1,500만 원, 1,600만 원에 팔아도 팔리는데. 네. 그래서 다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서울은 재개발해도 수익은 날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분양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분양가 올랐으니까 아직은 서울은 버틸만 한다. 그러니까 서울 현장만 증권사에서 지금 PF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네. 물론 추가 에쿼티가 좀 들어가야죠. 추가 자본금 증액을 해야죠. 아, 그걸 못하는 애들은 전부 다 망하는 거죠. 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뭐 PF 자금을 25조를 뭐 만들어서 뭐 한다는데, 네네. 그건 다 주거에 관한 거예요. 네네. 아파트. 네네. 네네. 비주거는 그것도 안 돼요. 비주거는 안 되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것들 200조. 예? 그 꺼야 되는 자금이 200조라고요. 아, 200조. 와,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와. 네. 이게 산술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표님이 추정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 아. 네. 네. 그리고 아파트는 그나마 허그 자금을 쓰기 때문에 네네네. 분양가의 70%에 금리 5%짜리를 써요. 허그 자금은. 허그 네. 구조가 하면. 예예. 아파트는 그나마 난 거고. 아, 아파트는 좀 나았네요. 아파트는 분양가 1, 200만 올려도 버틸 수 있는 건데 네네네. 문제는 이제 비주거가 문제인데 926 정책 때 비주거에 대한 정책안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아, 비주거에 대해서. 네. 음,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네네. 도시형, 빌라, 예예. 그 다음에 뭐 공장, 물류센터, 생활용 숙박시설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아, 지사는 생수기. 거기에 예. 물려있는 애들은 다 망하는 거지. 와, 내년에, 아우, 진짜 위태위태한 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건설사 이름 얘기해도 돼요? 여기서 전화로? 아니, 그건 생략을 해주셔야죠. 네. 네. XX 건설. A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2천억을 조달을 했어요. 아, 예예. 네, 근데 깔린 현장이 2조 2천억이에요. 아, 와. 이게 이제 지난 9월 달에 2천억 조달해서 껐는데 네네. 이번 달 다음 달 12월까지 해서 2,800억 또
메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자금이네요. 근데 걔네들 망하면은 은행도 망하겠죠. 네. 네, 거기에 걸려있는 증권사들도 데미지를 먹고. 아, 줄줄이. 근데 우리나라 예. 부동산 그 자산 가치를 네네. 거기서 10%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네네.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총선이 남았으니까 총선 어쨌든 끌고 가야 되겠죠, 뭐. 안 그때까지 그렇습니까? 못 끌고 가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전에 터진다고 봐요. 6개월인데요? 6개월 어떻게 버텨요? 심각한 상황이네요. 대부분 셀프 금융 조달을 네네. 은행에서 예예. 자기 자금으로 쏘는 경우보다 회사채 발행하거나 네예. 아니면은 차입을 해서 다시 재차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예. 근데 레고 사태가 언제 터졌어요? 한 2년 전? 예. 그렇죠? 예예. 2년 전에 터졌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1년 정도는 다들 연장하고 온 거예요, 지금. 아, 그렇겠네요. 네. 일반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건 부동산 값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네네. 처음에는 대주단 1순위들이나 2순위들, 3순위 이렇게 있으면은 은행들이 네네. 버텼단 말이에요. 예예. 근데 막판에는 원금도 손실 보고 던졌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내년 초면 이제 던지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네. 근데 그거를 공매도 안 올리고 그냥 가고 있는 거죠. 기한이 상실 국가들을. 근데 보면 뭐 강남 50층짜리 뭐 계속 더 짓고 하는 것 같은데 강남은 뭐 전혀 상관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강남이 짓는 것들 다 주거잖아요, 지금. 아, 주거는 상관없다. 허그니까. 네. 예. 근데 이번에 그 호텔 자리 네. 거 네네. 그거 디폴트 났잖아요. 아, 디폴트 났어요? 오.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지금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는 아까 전에 말한 그 건축비, 네네. 주민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 올려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번에 네.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예. 9억은 가격이 떨어질 거고 9억이요? 오래된 집들. 예예예. 그 다음에 새로 짓는 것들은 비싸게 파는 이게 양극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쵸. 근데 서울은 재개발, 재정비, 뭐 신성 투어이 많아고 집들 다 부셔갖고 네네.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세가가 상승하겠죠. 전세가가 상승. 예예. 네, 전세가가 상승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집값은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집값은, 그럼 뭐 재건축도 큰 재미는 없겠네요. 어떻게 봤을 때는. 이빨이 늘어나고 있죠. 예. 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3억 5천 분담했던 것들을 이제는 네네. 플러스 1억 5천에서 2억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한 5억에서 5천 분담이죠. 와, 분담금 그것도 이자 비용이 만만치,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쨌든 뭐 상가 투자나 지산 투자는 좀 자제해야 되겠네요. 개인 입장에서는. 아니 상가 투자나 지산 투자가 자기 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할만해요. 아, 바텀이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대출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아, 대출 받아서 좀 왜냐면 대출 있어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한 5%대 나올 건데 네네. 그냥 신용으로만 대출 받는 사람들은 7%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임대 수익률이 한 5% 되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이제 그 월세를 받아서 예예. 이자 내고 많이 그렇죠, 그렇죠. 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하지만 예예. 지식산업센터도 앞으로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금융 구조로는. 그렇겠죠. 예. 건물 워낙 그래서 크니까. 예. 예,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싸게 나와 있는 것들은 살만하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기존에 뭐 1,800, 1,500대 분양했던 것들이 이제 2,700까지 올라갔어요. 2,700까지요? 네. 2,450에서 2,700만 원대. 성수동 같은 경우 3,000만 원 후반, 중반. 근데 이렇게 다 올라갔으니까. 짓는 거에 비해서 거기 들어갈 만한 그 임차인들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숙제잖아요. 공실률이 엄청나니까. 아니 임차인은 구하죠. 아, 임차인은 서울은 보시나요? 그런 문제는 없어요. 아, 경기도도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이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기반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건데 좀 제가 볼 때 향동 뭐 상암지구 옆에 네네네. 사실 뭐 기업들도 없는데 그렇게 과대하게 많이 지을 필요도 없는데 그런 쪽이 좀 외곽 쪽이 좀 문제가 되겠네요. 네네 외곽 쪽은 문제가 되고 어차피 뭐 광주, 부산 이런 데는 지산 PF가 안 나요. 그렇죠, 왜 안 그렇죠. 나냐면은 예. 그 지역이 있잖아요. 예. 2년 전에 땅값 뭐 700, 800에 사서 1,000만 원에 분양하면 금융비나 이런 거로 해갖고는 수지가 낮거든요. 사실. 네네. 아, 수지가, 예. 네,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5%예요. 금융비가 가장 오르고 시공비가 올랐기 때문에. 아. 그렇다고 2년 전에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에 분양한 지역에 1,500만 원 정도에 분양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오. 네, 그러니까는 사업성이 없으니까는 주거자들 PF가 안 나죠.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게 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없냐면, 네네. 은행이 은행 돈으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은행도 회사채를 발행을 해갖고 아, 은행도? 그런 걸 하는 거고 아, 예. 시공사들도 회사채를 발행해서 네네. 자기들 자본 충당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지금 한국전력 같은 데가 원래 그 회사채가 한 2%대였거든요. 네네네. 한자. 예. 적자다 보니까는 예. 회사채를 계속 더 발행을 하다 보니까 아, 걔네가 한 4%면은 나머지 다른- 기업들이 원래 4%여야 되는데 네. 내고 사태 이후로 지금 줄줄이 오르니까. 그때 예. 금리가 왔을 때 회사채를 10%에 발행했는데 자금 모집을 실패를 했었어요. 아, 한전이요? 롯데가. 아, 롯데가.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금을 끌어모으는 그 회사채 자체의 금융 비용이 높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조금 그렇죠. 지금 안정화됐어요. 안정화는 됐는데 네네. 그래도 7% 정도에서 6%대란 말이에요, 아, 회사채가. 회사채가. 네, 근데 이게 1년짜리 회사채가 없어요, 단기가. 보통 10년, 5년 만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 발행을 하면은 끌고 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지금 당장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는 않겠죠, 당분간. 아, 줄줄이 오르니까. 아,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환율이 엊그제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네. 너무 높았잖아요. 엄청 높았죠. 예. 그다음에 미국이랑 금리 차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외환 보유고의 대부분은 네네. 그 돈으로 현금으로 갖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50%는 미국 회사채를 사놨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회사채가 금리가 네네. 앞으로 향후 전망이 떨어질 거로 보거든요. 떨어질 걸로. 예. 떨어질 거로 그러니까 예.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회사채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 네네네. 돈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되네요. 예. 네,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외환 보유고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 네. 이득을 못 내는 거니까. 그래서 기존 정부가 이거를 지금 끌고 둔촌주공에도 사실 PF 자금 모아갖고 지원한다는 게 둔촌주공으로 다 들어갔고 네네네. 나머지 대기업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군 업체들도 자금이 조달이 잘 안 되는데 네네. 하위 업체들은 어떻겠어요? 아, 돈이 안 도는 거죠. 근데 그래서 뭔가, 이거를 예. 정부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네. 우리나라는 약간 기금이나 리츠가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로 자금 조달을 좀 할 수 있게 하든지 정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아, 방안으로. 예. 네,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해서 채권을 좀 많이 팔아서 네네네. 그 회사채 시장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리츠를 리츠를 이용해서. 자금 예. 조달을 좀 할 수 있게 싼 분위기로 아,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그렇게 가거나 네네. 아니면은 지금 주택 보증기금을 주거에만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에만. 예. 근데 그거를 아, 좀 더 비주거로. 주거 쪽에
가능한 네. 시공 시행사들이 좀 자금을 요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새로운 약간 시행사 쪽 상품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게 코리빙, 그러니까 임대형 네.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아, 예. 기사랑 약간 다른 성격이고 네네네. 공공시설, 그러니까 뭐 50% 이상은 공용시설을 쓰면서 하는 주거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네네네. 새로운 상품들이 나왔어요. 아,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예. 서브나 보증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면 아, 좋은 아이디어네요. 기존에 예. 멈춰있는 많은 현장들이 네네.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 방안을 틀어서 가겠죠. 예, 그게 또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만 호 정도가 재개발이 되면 네네. 그 30만 호가 부서지는 동안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할 데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세가가 폭등을 하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네네네네. 네, 그런 상품들. 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그걸 갈아타갖고 들어가고 또 살아도 되거든요. 아니, 오피스텔은 주거입니까? 비주거입니까? 오피스텔은 네네. 비주거예요. 아, 오피스텔이 비주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법이 있고 주택법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아파트는 건축법을 따라요. 네. 아니, 주택법을 따라요. 네네. 근데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라요. 그래서 근데 주소를 만약에 거기다 이전을 해서 살면은 네네. 그게 또 지구로 인정을 받아요. 아. 그럼 이주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라 그러잖아요. 네네. 오리도 아닌 것이 네네. 닭도 아닌 것이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네. 예. 어쨌든- 약간 현실적이 떨어지는 게 네네. 1억 6, 이번에 이제 9.16 때 1억 3천인데 1억 6천으로 공시가를 바꿨는데 네네. 1억 6천까지는 주택으로 인정 안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네네. 아니 서울에 1억 6천 언더가 어디 있어요? 그쵸. 예.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그 원룸이야 원룸. 원룸이네요. 원룸. 예, 원룸. 네.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주택은 이제 핵가족 시대잖아요. 그쵸. 예,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인구가 줄고 왜 세대 인구가 줄고 하는데 왜 집이 더 필요하냐? 예. 이건데 옛날에는 한 가구 여러 명이 살았잖아요. 그쵸. 지금 한 가구에 여러 명이 살아요? 혼자 사는 사람 정말. 그쵸. 그러니까 한 가구에 3명인데 3명이 다 따로따로 살아요. 추세가. 네네네. 그리고 비혼도 많고 결혼 안 하는. 그렇죠. 네, 그러면 가장 필요한 집 형태가 주거 형태가 네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노유자 시설로 가려고 하면 노유자 시설은 임대 네네. 사업자만 할 수 있어요. 임대만 할 수 있다고 분양이 안 돼요. 아, 그렇겠네요. 노유자 시설이 투기 목적으로 투자할까봐 그걸 막아놨는데 네네. 실질적으로는 노인들은 노유자 시설에 들어가서 하는데 분양도 가능하게 해야지 PF가 나잖아요. 임대는 자기 자본으로 100% 대기업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꿔놨어요. 아, 그렇게 되네요. 네, 그것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네. 자, 청년들 네네. 그 다음에 혼자 사는 핵가족들 네네. 노인들 네네.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평수가 몇 평일까요? 한 20평 아닌가? 8사일까요? 아니에요. 5구일까요? 5구 언더예요. 5구 언더. 예. 네, 그러니까 한 마리 25평 언더란 네, 말이에요. 네. 평수 20평 언더. 예. 투룸 이상. 네네. 원룸은 좀 너무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투룸 이상. 네네. 그러니까는 4구, 5구. 네네.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피스텔이 됐든, 네. 실버타운이 됐든, 네네. 아파트가 됐든, 도시형 생활주택이 됐든, 빌라가 됐든, 모든 포커스가 네네. 거기에 맞춰지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기준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 네네. 국민평형은 8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8사 서울 14억이에요 지금. 아, 그쵸, 그쵸. 분양하는 현장들이. 네네네. 뭐 누구들 어떻게 살아요? 그쵸. 8사가 막 미분양이 나고 5구는 완판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5구로 예를 들어서 집들을 지었을 때는 정부에 대한 그 주거 비주거를 따지지 않고 네네. 예, 전부 다 허그 작업을 지원해갖고 네네.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지금 분양이 안 되니까 비싸서 네네. 시행사들이 또 어떤 전략을 쓰냐면은 네네. 임대주택으로 많이 가요. 임대로 갔다가 후 분양받는 걸로. 편법 아닌가요, 그건? 아니 그거는 합법이고. 합법이죠. 근데 이제 임대로 가면은 분양가의 80%는 전세가로 받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80%면은 네네. 시행사는 LC 탈 수 있거든요. 아, 네네. 네. LC 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 거를 이제 좀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네네. 약간 대기업 위주로 저는 다 통용됐어요. 아. 모든 사업이.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으니까 또 다음에 한번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들어오십시오. 예.